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선 다음 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다면 북한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도 좀 뜨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주 형님은 북한의 반응, 지금 첫 반응 나온 걸 보고 예상 밖으로 북한의 말투가 좀 온건하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판을 깰 줄은 몰랐는데 놀랐다라는 문자들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예,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경남대 북한학과 김동엽 교수 연결을 해보죠. 김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어제 핵실험장 폭파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런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조금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죠, 못했죠. 깜짝 놀랐고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나 한 가지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좀 우스갯소리로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일 것이다라고 트럼프를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말은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나올 거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온 북한의 반응 있잖아요. 사실 밤사이에 북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 제일 걱정되고 했는데, 김계관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발표하는 것이다라고 한 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는 어떠십니까, 교수님? 예, 어쨌든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중요한 것은 이 반응의 어떤 수위와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정제되어 있고, 그쵸.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지금하고 달리 좀 세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이 판을 깨겠다기보다는 어떤 이 대화의 줄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신에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이 판을 깨겠다보다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 다 상당 부분 한 발씩 반발씩 물러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6월 12일 판은 깨진 거 아니에요? 전체 판이 다 깨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 6월 12일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트럼프의 서신에만 보더라도 6월 12일 회담은 상당히 이제 접겠다는 의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백악관이 기념주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정된 6월 12일 회담이 다시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의 어떤 희망이나 바람도 가져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이 좀 필요하겠지만, 또 너무 급하게 6월 12일을 그대로 성사시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 김계관 발언도 있고 보면 좀 차근차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차후에 어떤 만남을 기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트럼프는 전격적으로 깼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 사실은 북한이 최선희, 김계관 이런 사람들이 개인 담화문 내면서 격렬하게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핵실험장 약속대로 폭파했잖아요. 우리 기자들도 그렇습니다. 막판에 합류시켰잖아요. 이걸 보면 김정은은 난 약속대로 간다. 그래도 큰 흐름은 따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트럼프는 전격 취소. 이거 왜 이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밝힌 의도만 놓고 보면 지금 외형적으로는 최선희의 발언이라든가 김계관 발언을 문제의식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의 발표를 보면 미국 발표만 보면 그렇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북미 간의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비핵화에 관련된 어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또 6월 12일 어떤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의견차가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의심이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미국 내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내부적인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조율이 되지 않았는 어떤 그 내부 준비적인 어떤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게 진짜 실질적인 감춰지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미국 정치권 내부의 어떤 문제요? 어떤 갈등이요? 저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국내 정치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어떤 비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저의 상당히 어떤 비율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한 80%, 75% 이상이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 데다가, 말하자면 트럼프 왜 이렇게 앞서가는 거야? 북한을 어떻게 믿고 저렇게 가는 거야라는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실제 최선이라든가 김계관의 발언을 나오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냐라는 비난, 또 어떻게 보면 뭐 요즘 노벨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리는 무리수, 과도한 양보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 뭐 비난의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도 높아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공화당에서도.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어떤 내부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음모론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군산복합제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 내에서의 때 미국의 어떤 이익이 과연 이것을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이런 것들이 속도 조절할 필요 있고 내부 정치적 미국 내부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율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않았는가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그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지금 3단계로 보신 거예요.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 최선희가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북한과 미국 간의 조율이 잘 안 되고 삐걱삐걱거리는 거 그거 하나. 게다가 미국 정치권 내부의 삐걱거림 하나. 근데 제일 크게 김 교수님이 보시는 건 세 번째 이유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알겠습니다. 북한보다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붕괴의 핵실험장을 그렇게 하고 어떤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말씀하세요, 교수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갔을 때도 그런 어떤 조짐이 좀 저는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간 상황에서 던진 어떤 말이라든가 질문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미국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에서 약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어떤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산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 30분씩 모두 발언을 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던지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미국 강경파를 향해서 나 주도권 잃지 않을 거니까 걱정 마. 걱정 말고 밀어줘. 이런 느낌으로도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 트럼프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말투를 보면요. 그렇게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왠지 기분이 나쁜 얼굴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외교적 결례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때 트럼프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그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하고 주장을 하고 했다면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 무게를 실어주고 했을 것이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진핑의 어떤 음모설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끄집어들어 상당 부분 핑계를 많이 대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인으로 좀 뭔가 이게 갈등이나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뭐 되돌아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북한이. 지금 사실은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 쓰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핵실험장까지 폭파하고 났는데 몇 시간 후에 돌아온 게 선물이 아니라 취소라니 황당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방금 나온 어떤 김계상 제1부상의 발표로 거의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런 상황 같으면 북한도 거의 어떤 강성한 발언을 보냈을 건데요. 상당히 어떤 트럼프의 어떤 그 서신 내용보다도 더 정제되어 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거기다가 뭐 핵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하고 어떤 위협적 발언도 사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아직까지 이제 김계관 발언 전체를 제가 지금 보지 못했지만은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과 시간과 기회를 가질 용의가 있다라고 했다는 측면, 그리고 뭐 만나서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현재 공개된 발언만 봐서는 상당 부분 미국과의 어떤 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놓고 보면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북미 관계에 있어서 북한이 현재 절실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도 재선을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도 있지만 어떻게 놓고 보면 2018년에 병진 노선을 이제 결석을 하고 마무리 짓고 또 경제로 변환하겠다고 이 발표까지 하고 또 인민들한테 실제 비핵화라는 단어를 그냥 썼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 부분 지금 인민에 대한 약속을 한 거거든요. 남쪽에 대한 약속이 또 있고 또 미국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하고 했겠지만 사실 김정은은 지금 이미 인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한 거거든요.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를
대한 어떤 간절함,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겠습니다. 간절함 이런 것들이 좀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엽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남대학교 북한학과 김동엽 교수 만났습니다.